네, 2024년 10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비행기, 전투기로 폭격을 한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이란은 이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3국, 네덜란드를 통한 제3국을 통해서 어디를 때리겠다라고 알려주고 전투기로 폭격을 했습니다. 핵심 지역은 피해갔습니다. 세 군데를 때렸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로 이란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전투기로 때렸습니다. 이 전투기들이 이란을 공격하려면 어느 나라인가의 영공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직선거리로만 1600km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옆에 있는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이런 나라의 국경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 예를 들면 한국군도 갖고 있는 빠바이라든지 타우루스 같은 거 그런 걸 쏘게 되면 그게 다시 400여 킬로를 날아가죠. 그러니까 400km, 500km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1000km 이상은 전투기가 앞으로 가서 쏴줘야 됩니다. 누가 영공을 열어줬느냐? 근데 문제는 아무도 영공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란도 영공을 이스라엘한테 열어주면 공격하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F-35 40여 대인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스텔스 전투기가 떠버리면 못 본다는 거죠. 그럼 F-35A에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쏠 수 있느냐? 그건 좀 제한이 되죠. 뭐 제이담 같은 1톤짜리 폭탄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 훨씬 더 대형의 400km를 날아가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은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뭘 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F-35A가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걸프해를 넘어서 이란에 가까이 들어가서 제이담을 투하했다 그러면은 이란까지도 하늘이 뚫린 거고요. 이란까지 가지 않고 걸프해 넘어가지 않고 쐈다면은 몇몇 나라가 영공을 열어준 겁니다. 근데 후방에서 쐈다면은 이 타우루스라든지 세즘이라든지 이런 걸 쏴야 되는데 그런 거는 F-35A에 단다면은 외부에 답니다. 스텔스 무장이 안 됩니다. 이런 건 탐지가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보게 되면은 F-35A가 만약 동원됐다면은 이란 근처까지 들어가서 제이담을 투하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전투기가 날아온 걸 몰랐다. 이란도 몰랐다. 그건 뭐냐? 이란은 완전히 뻥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쏜 미사일을 항공기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탄도미사일을 미국과 함께 거의 퍼펙트하게 막아냈습니다. 근데 이 스텔스 전투기를 못 막았다. 이건 치명적으로 이란이 약세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를 통해서 어디를 때리겠다. 위험하지 않은 데를 때리겠다고 때렸습니다. 근데 이란은 그곳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쏠 때 미국을 통해서 때리겠다고 쐈습니다만은 이스라엘과 미국은 완벽히 막아냈습니다. 이란은 완벽히 못 막아낸 걸로 보입니다. 훨씬 더 레이더로 탐지하기 좋은 전투기가 날라왔는데 못 잡았다 이겁니다. 그건 F-35A에 있기 때문인데 F-35A가 이란의 주요 어떤 약속한 곳을 때렸다면은 그거는 스텔스 상태로 날아갔다. 즉 내부 무장창에 무기를 달고 갔으니까 제이담을 투하했다. 와, 그러면 제이담 투하하려면 이란 영공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란 영공에 들어가지 않고 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주변 국가들이 자기네 레이더로 F-35A를 탐지했어야 되는데 탐지를 못했거든요. 이란은 완전히 바보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바보가 있습니다. 진짜 바보. 누구냐?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 헤즈볼라는 이란을 믿고 이스라엘을 경멸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해왔습니다. 이란과 아랍 국가들은 전부 다 반이스라엘이라는 데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싶어 하죠. 자기들도 거기를 성지로 여기니까. 이란은 예루살렘을 쿠두스로 부르면서 이 쿠두스를 회복하는 자기네 혁명 수비대의 중에 혁명군을 쿠두스군으로 명명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헤즈볼라를 적극적으로 쿠두스군을 통해서 지원해왔죠.
그리고 이란은 자기네는 군주정을 붕괴시키는 공화정을 무슬림 혁명으로 이뤘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다른 아랍 국가들하고 서로 종파가 달라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아랍 국가들은 군주정이고요. 저기는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에서는 군주가 위고 종교가 밑이죠. 근데 저 공화정에서는 군주를 사악한 걸로 없애버리고 자기네 종교적 색깔로 공화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거를 수출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왕정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나라들이 하고 이란하고 갈등이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싫어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제압해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거죠. 적의 적은 동지가 되고 있는 구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헤즈볼라, 그 다음에 그러한 군주정을 하는 아랍 국가에 반대하는 후티, 이런 세력들이 이제 적극적이니까 그걸 지원해왔고, 이란은 또 하마스를 지원해왔는데,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테러를 한 이후 이란은 하마스를 완전히 박멸했고, 이제 헤즈볼라도 거의 삐삐 공작 등으로 완전히 박멸을 해나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후티나 하마스는 끝났다고 보고 헤즈볼라는 이란을 믿고 작전을 해왔는데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찌고 있어요. 이란은 지금 경제 봉쇄 때문에 이것저것 안 되니까 자기 힘을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마스의 지도자를 하니에를 죽였을 때 이스라엘로 미사일 쐈지만 쏘기 전에 쏘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쐈고 미국과 이스라엘 막아내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를 상대로 삐삐 테러를 하고 나스랄라를 죽이니까 또 쐈지만 역시 통보를 하고 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막아냈습니다. 우리 공격한다라고 공격하고 막아내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니에를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전으로 이란이 쏘는 거는 막아내는 걸로 그만뒀지만 나스랄라 사후에 공격한 거에 대해서는 보복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역시 통보를 하고 보복을 했습니다. 치명타를 안 먹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란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있는 헤즈볼라는 버린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대리전을 치른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란을 대신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주는 대리전을 하는 세력이 헤즈볼라였어요.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면서 슬쩍 빠지면 누가 버림받느냐? 바로 대리전을 하던 헤즈볼라가 버림받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하게 하마스를 박살낸 것 이상으로 헤즈볼라를 섬멸할 겁니다. 자, 요 시각을 유럽으로 돌리면 지금 인민군 폭풍군단 산하 4개 경보병 여단이 파병되고 있죠. 네. 이 북한은 러시아를 위해서 러시아 전선에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 벨라루스의 루카첸코 대통령차도 피해갔던 거를 김정은은 받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미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타협하느냐에 따라 끝이 납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러시아가 딱 멈추게 되면 누가 버림받느냐? 북한 인민군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러시아를 위해서 강아지처럼 움직였던 김정은이가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위인 상태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면은 제법 많은 떡고물을 얻어먹겠지만 그 반대라면 자기도 바쁘니까 대리전에 들어왔던 북한을 버릴 겁니다. 과거 우리가 미국과 함께 걸프전, 이라크전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럼 우리는 대리전 아니냐? 대리전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미국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군으로 갔던 겁니다. 북한처럼 저렇게 돈 받고 가는 용병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승리했다는 겁니다. 국제정치는요, 굉장히 냉엄해서 이 명분, 체면 이런 거 없습니다. 실리만을 위해서 갑니다. 오로지 승리입니다. 승리하면은 대리전이 아니라 오히려 파트너 국가가 되어서 굉장히 지위가 올라갑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압도한다면 후티는 그야말로 영웅이 되겠지만 그 반대라면 가장 먼저 버림받는 세력이 되듯이. 근데 러시아는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절대 미국이 용납하지도 않을 거고, 또 우리 정부 또한 저렇게 날뛰고 있는 김정은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후티 그리고 제2의 헤즈볼라가 북한의 김정은이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러시아 전선에 파병된 폭풍군단 산하 4개 여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버림받는지 우리 군은, 우리 국정원은 정밀하게 추적해서 그거를 심리전 요소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은 대북 심리전을 마침 재개한 시점에서 최고의 심리전 할 수 있는 요소가 터졌습니다. 폭풍군단은 대리전을 나섰고 그들은 헤즈볼라처럼 총알바지를 받다가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세계 정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